칭기스칸의 어머니를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약탈을 해서 낳은 사람이 훗날의 칭기스칸, 어릴 때 이름은 태무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몽골비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태무진의 어머니가 된 사람의 이름이 후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몽골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장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의 중앙아시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25살 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프리랜서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몽골 분을 모시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하람 씨는 몽골 분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 몽골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 또는 서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은 아주 자유롭게 오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한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얘기만 들어봤지 딱 시간 내서 공부는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옛날 몽골 유목민들이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아내를 빌려줬다는 게 혹시 사실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일부 남편이 없거나 또는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에게 자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나 또는 다른 남성들을 집안에 들여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가끔 아마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내를 진짜 빌려줬었나, 몽골 사람들이? 왜? 약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사실인지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몰랐었거든요. 오, 알게 됐어요. 아, 또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몽골의 과객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것은 사실 책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몽골 선생님들께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몽골어로는 이렇게 낳은 아이를 헌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어흐라고 하는 몽골어가 있는데 하룻밤을 지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나가는 손님이나 또는 남성을 하룻밤 집에 들여서 아이를 갖게끔 하는, 그래서 대를 잇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떠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극히 일부 유목민들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어 단어에 그런 단어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뭐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아예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유목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사회의 한 어두운 부분 또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유목민이나 또는 몽골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한국이나 주변 정주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또 첩을 들여서 대를 잇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몽골에서는 이것이 뭐 법적으로나 또는 밖에 드러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어도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 이러한 불분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탈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몽골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민들,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꽤 많이 있었던 그러한 결혼 풍습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약탈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약탈혼의 대표가 바로 칭기스칸의 어머니를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약탈을 해서 낳은 사람이 훗날의 칭기스칸, 어릴 때 이름은 태무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몽골비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태무진의 어머니가 된 사람의 이름이 후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후엘룬은 원래는 메르키트부의 칠레두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해서 결혼을 하러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수게이가 후엘룬을 약탈을 해서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 칠레두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왜냐면은 이때 이수게이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칠레두는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빼앗기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호일룬이 그 징기스칸 어머니 어울룬 오울룬이고, 오울룬 맞죠?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이런 분이 있나? 누구지? 이게 누구지 했는데 몽골어는 오울룬인데 그 H 발음이 약화가 돼서 나중에는 오울룬이 돼요.
진짜 놀랐어요. 네. 이런 분 어디서 나왔지?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온 후엘룬이 이수게이의 정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게이가 이제 타타르부의 태무진 우게 그리고 코리부카를 원정을 갔을 때 승리해서 돌아오고 이수게이와 부인 그리고 이 가족이 지금의 몽골 동쪽 거의 끝이죠. 오논강 변의 델리운 볼딱 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무진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적이었던 타타르부의 태무진 우게의 태무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태무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은 몽골어의 테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 쇠를 뜻하는 단어의 어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무진뿐만 아니라 태무진의 동생도 태무게 오치긴 그리고 여동생도 태물룬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쇠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를 어간으로 한 단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아내 부르테 분이 한데 납치당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수게이가 메르키트부의 칠레두의 정혼자였던 후엘룬을 약탈을 해왔죠. 바로 이에 대한 복수입니다. 1180년대 초에 태무진이 이번에는 이수게이의 아들 태무진이 결혼을 하고 그 부르테를 신부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초원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키트부의 사람들이 과거 자기의 선조였던 칠레두가 빼앗겼던 부인 후엘룬의 복수를 위해서 이번에는 태무진으로부터 부르테를 약탈해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300여 명의 메르키트 군사가 태무진의 야영지를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뿔뿔이 말을 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테가 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무진은 그걸 알면서도 자신은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태무진이 약간 비겁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태무진이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고 부인은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마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사실 메르키트부의 군사들의 목표는 이때는 태무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표가 누구였겠어요? 메르키트부가 태무진의 부인을 빼앗으러 왔죠. 그러면 목표는 부르테였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인 부르테만 넘겨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르테를 차라리 빼앗기는 게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태무진, 훗날 칭기스칸은 사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굴곡을 겪었고 어떤 때는 배신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도 배신하고 집단을 멸망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이 된 사람들은 다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응징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테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부르테는 태무진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 태무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품성 같은 것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잡혀가지만은 언젠가 태무진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나중에 그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부르테를 정말로 구하러 가셨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가기에는 여전히 메르키트부보다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수게이와 안다의 형제였던 키레이트부의 옹칸을 찾아갑니다. 옹칸에게 선물을 주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또 어릴 때부터 자기의 안다였던 자모카를 불러서 같이 셋이 힘을 합치게 되죠. 태무진 그리고 옹칸, 자모카 이 셋이 군사력을 합쳐서 메르키트부를 공격을 합니다. 1182~3년경에 부인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1184년경에 옹칸, 자모카와 함께 메르키트부를 원정하고 부르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싸워요? 누구랑? 부르테를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르테를 위해서 태무진과 옹칸 자무카가 메르키트부를 공격해서 메르키트부에서 부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테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태무진의 첫 번째 아들이 조치가 되죠. 주치가 그러면 태무진 아들이 아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100%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왠지 의심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칭기스칸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주치의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차가타이와 오구데이가 주치에 대해서 이 메르키트의 잡놈이라고 하는 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것은 그 당시에 다 몽골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 상황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주치를 주치에게. 큰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몽골인들에게는 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조치는 그래서 메르키트의 피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통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몽골 제국을 성립하기 이전에는 분열된 상태였고, 몽골계 또는 투르크 계통 또는 몽골 투르크가 혼합된 그러한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이 부족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탈혼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또는 몽골어로 몽골올스 대몽골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립한 다음에는 과거와는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는 칭기스칸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국가를 정비하고 과거의 약탈혼 또는 부족 간의 분열 또는 가족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러한, 몽골어로 이제 자싹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성문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했던 말들이 후에 계속 기록되면서 성문법은 아니지만은 문서에 남는 그러한 법들이 남게 되면서 이러한 약탈혼이 일반적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지가 되었는데 만약에 이 일을 어기면은 이제 벌을 받나요? 예, 당연하죠. 어떤 게 주로 몽골에서 벌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그 당시에 몽골에서는 뭐 사실 이러한 벌을 줄 때는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죠. 그래서 몽둥이나 또는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그 맞는 거나 이러한 신체적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은 그만큼의 가축으로 벌금을 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김장구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사실은 제가 몽골인인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되게 많은 걸 얻게 되고 알게 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람님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관심이 없으면 사실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저도 다 모르고 사실은 몽골 역사에 대해서만 조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몽골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몽골 분들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사와 문화, 서로의 그러한 관습 이런 것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몽골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몽골 사이에 더 넓고 깊은 유대 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